an iPod, a phone, and an internet communicator. These are not three separate devices. This is one device, and we are calling it iPhone.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ITM 성민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올해 9월 애플 이벤트에서 공개될 아이폰 17 시리즈에 대한 유출 소식들을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반대로 아이폰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이야기는 어떤가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아이폰은 어떠했는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출시 당시 후기와 이슈들의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려 볼게요. 과연 애플의 아이폰은 아직까지도 혁신일까요? 그러면 아이폰 히스토리 자세하게 달려들어 볼게요. 여러분들께서는 2000년도 들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어떤 일이었나요? 저는 2007년에 있었던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키노트였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때 당시 실시간으로 키노트를 보지 못했고 당시 아이폰을 사용하지도 않았지만 그 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아이폰 3GS를 처음 접했을 때는 가히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 시작점에 있는 첫 아이폰의 키노트였는데 이건 단순한 휴대폰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시대를 연 역사적인 기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로 암만 생각해도 이건 팩트가 맞아요. 제가 이때 당시 아이폰을 경험해보고 놀라웠던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아직까지도 극찬을 받는 애플 특유의 액구동 애니메이션의 부드러움이었고, 다음인 두 손가락으로 사진 등을 확대할 수도 있는 멀티터치 스크린, 그리고 인터넷 브라우징이었습니다. 물론 아이폰 외 다른 휴대폰들에서도 인터넷은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아이폰처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빠르게 넘어가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었죠. 진짜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웹서핑을 휴대폰으로 한다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이폰 3, 3GS를 거치면서 PC가 아니어도 휴대폰으로도 문제없이 웹서핑, 영상 등을 볼 수가 있었어서 정말 이 아이폰이 지금의 우리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만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많이 되네요. 또 앱스토어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이 시절의 앱스토어 하면 저는 이 두 가지 앱이 딱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앵그리버드와 팔라독이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실제로 고등학생 때 이 게임들을 엄청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게임 앱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앱들이 앱스토어를 통해 유통이 되어서 단순한 어플 유통망이 아닌 아이폰의 모바일 생태계를 구축하는 역사적인 플랫폼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때는 아이폰이야말로 혁신의 아이콘이었고, 혁신의 아이콘인 아이폰이 스마트폰의 역사를 처음 썼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혁신을 넘어서 본격적인 아이폰의 전성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이폰 4부터 5를 거쳐 6까지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그 인기도 더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외람된 이야기지만 사실 이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많은 아이폰 유저들이 디스플레이를 키워야 한다고 할 때 스티브 잡스는 스마트폰은 한 손에 조작이 가능해야 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강조를 해서 아이폰의 디스플레이 크기에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했었습니다. 그런데 잡스가 떠나고 아이폰 4, 5, 특히나 6 때는 디스플레이 크기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면서 결과는 초대박을 치게 되었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아이폰 6를 첫 아이폰으로 사용하신 분들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 판매량이 엄청났습니다. 진짜 아이폰 4, 5, 6로 오기까지 연이은 판매 신기록을 세웠고 아이폰을 구매하기 위해서 줄을 엄청 길게 서서까지도 기다리는 게 많았었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전성기에도 아이폰에 대한 문제와 이슈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이폰 4S, 5의 자잘한 배터리 이슈 등이 있었지만은 아무래도 가장 컸던 건 아이폰 6의 밴딩 게이트였죠. 특히나 아이폰 6 플러스에서 이 현상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아이폰 6 플러스를 바지 앞주머니에 넣고 일상생활을 했는데 휘었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유튜버분들, 매체들에서 해당 내용을 다루고 휘어지는 실험까지 했었는데 결국에는 애플이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 아이폰이 휘는 것은 매우 드물며 제품을 출시하고 6일 동안 총 9명의 고객이 애플에 문의를 하였다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은 애플 스토어에 있는 전문가의 점검을 통해 아이폰을 교체해주는 방식으로 일단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물론 더 큰 문제는 그 후에 화면 터치 이슈였지만 아무튼 이런 여러 이슈들 속에서도 아이폰은 너무나도 잘 팔렸고요. 너무 잘 팔리다 보니 즉 아이폰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도 가격 방어가 너무나도 잘 됐었습니다. 이때부터 아이폰은 가격 방어가 잘 돼 라는 인식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제 나이 또래에서는 아이폰에 대한 인기는 정말 대박이었다. 판매 신기록을 세운 아이폰 6 이후 여전히 아이폰은 잘 팔렸고 여전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인기가 많다 보니 여전히 중고시장에서 가격 방어도 잘 됐고요. 그런데 아이폰에 대한 인기가 날이 갈수록 좋아졌지만 애플에서 바꾸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디자인이에요. 아이폰 6 이후로 6S, 7, 8 이 4개의 시리즈가 솔직히 디자인적인 특징이 똑같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 애플 혁신은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이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전반적인 디자인 외에 그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유의미하게 바뀐 것은 제법 있었습니다. 6S에 들어서는 밴딩 게이트에 유념해서 내구도를 튼튼하게 했고요. 후면 카메라도 12메가픽셀로 업그레이드 했어요. 아이폰 7은 물리식 홈버튼이 사라지고 맥북의 트랙패드와 비슷한 느낌처럼 전원이 켜져 있을 때만 진동 피드백을 통해 눌리는 느낌을 주는 버튼으로 바뀌었고요. 아이폰 8에서는 NFC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추억이 돋는 게 이 아이폰 7 시리즈 때부터 이어폰 단자가 빠져버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이폰 7에 이어폰 단자 없는 게 실화냐, 이어폰 단자 없으면 충전하면서 노래 못 듣겠네 등등 정말 많은 불만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애플의 큰 그림이었죠. 애플의 키노트에서 미리 공개를 했었지만은 아이폰 7이 출시되고 그해 겨울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출시했는데 진짜로 이것도 엄청난 대란이었죠. 누구의 콩나물 나도 콩나물 샀네. SNS를 들어가 보면 다 에어팟을 사고 자랑을 하는 그런 게시물들이 너무나도 많았었고 그래서 들어가 보면 다 지인들이 에어팟을 끼고 있는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진짜 콩나물을 귀에 꽂고 있다던가 유선 이어팟 선을 잘라서 귀에 꽂고 있다던가 이런 사진들이 너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시기에는 이런 추억과 다른 이어폰 쪽에서의 놀라움은 좋지만 아이폰 8까지의 디자인 변화가 없어서 실망이라고 생각하던 찰나 하나 일이 터지게 됩니다. 2017년 아이폰 8을 공개하는 애플 이벤트에서 막바지에 팀 쿡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아이폰이 하나가 더 나올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여태까지의 아이폰과는 전혀 다른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더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더불어 상 하단에 베젤이 없는 베젤리스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서야 전면부 전체 터치가 가능한 스크린이 나왔구나, 대박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아이폰 X이 공개가 된 이후에는 여러 보도자료, 매체들에서도 아이폰이 돌아왔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으니까요. 이 전까지의 디자인적 변화가 없다라는 말을 일축시켜버리는 모델이었습니다. 물론 이때부터 들어간 노치가 여러 아이폰 유저들을 질리게 할 줄 몰랐지만요. 그래도 아이폰 X이 출시되고 아이폰의 정말 많은 부분들이 바뀌게 되었는데 홈버튼이 없어지면서 터치 아이디가 사라진 대신 노치에 있는 센서를 통한 페이스 아이디가 들어갔고요. 처음으로 아이폰에 전면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에피소드가 많았죠. 페이스 아이디의 인식률이 정말 괜찮은가? 인식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닌가? 실제 얼굴이 아니라 사진을 해놔도 뚫리는 거 아니야? 등등 정말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은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잘 쓰고 있죠. 그러면서 아이폰 11 들어서는 징그러운 인덕션 디자인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카메라 성능에서 대폭 향상이 있었고 아이폰 12 라인업 때는 옆면을 깻잎 통조림처럼 플랫한 디자인을 부활시키면서 많은 인기를 끌었고 역시 디자인은 아이폰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젠 너무나도 잘 활용하고 있는 맥세이프가 이 아이폰 12 때부터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왜 아이폰 16에는 맥세이프가 빠졌죠? 아무튼 아이폰 X 이후로는 애플은 다시 재도약을 했고 지금의 아이폰의 기반을 만드는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폰 13부터 작년에 출시한 아이폰 16 시리즈까지 아이폰 12의 깻잎통 통조림 폼팩터에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아이폰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이폰 13 때는 노치의 크기가 줄어들었고 아이폰 14 프로 때는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통해 더 이상 노치 디자인이 아닌 애플의 아이폰에서도 펀치홀 디스플레이가 채택되었었죠.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 펀치홀이 넓어서 많이 거슬리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활용해서 아이폰의 여러 기능들, 앱 구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면서 아이폰 유저들로 하여금 펀치홀이 없다는 착각을 시키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로 커버하는 느낌이 많이 강했었습니다. 그렇게 다이나믹 아일랜드에 힘입어 15 프로 라인업에 들어서는 티타늄 소재를 사용하면서 무거웠던 프로 라인업을 조금 경량화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이폰 정말 잘 나왔네? 아이폰 앞으로도 잘 나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애플의 발목을 잡은 게 있었죠. 바로 AI였습니다. 실제로 아이폰 15 시리즈가 출시되고 그 다음에 1월 말 최초의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 시리즈가 출시가 되면서 애플의 AI와 관련해서도 주목을 받았는데, 결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애플이 AI와 관련해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작년 24년 6월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를 통해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했지만, 첫 AI 아이폰이라 기대했던 아이폰 16이 출시할 때 정작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되지 못했고 한국에서는 올해 4월에 들어가게 됐죠. 더불어 일부 국가에서는 애플 인텔리전스의 몇몇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을 예로 들자면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처럼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작년에 애플에서도 WWDC를 통해 강조했고, 저도 실제로 키노트를 보면서 이 기능은 너무나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던 아이폰 내 AI를 통한 앱 간 연동, 즉 개인화된 시리는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내년에 공개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만큼 지금까지의 애플의 AI와 관련된 행보는 너무나도 아쉬울 따름이고 실패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정말로 아이폰과 관련해서는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아이폰에 대한 인기는 식을 줄 모를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AI 경쟁에서 밀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애플에 대한 위기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게 저는 이번에는 진짜로 많이 체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여러분들과 여태까지 출시한 아이폰들과 그 반응들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저도 이번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아이폰들이 출시됐던 반응과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정말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플이 AI와 관련해서 미흡하고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데, 또 다른 영감,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제품들을 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올해 아이폰 17 시리즈가 정말로 잘 나오기를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아이폰은 무엇이었나요?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저는 아이템 성민이었습니다. 바이템!